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런 내용이 담긴 신문 칼럼을 쓴 고려대 한 교수를 고발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결국 그 고발 결정을 취하했는데요. 네, 오늘 밤으로 민주당 역풍불자 등등의 저희가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구자영 차장. 네. 일단 논란이 됐던 신문 칼럼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칼럼은 어떻게 보면 그 칼럼을 쓴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주장이 담긴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뭐 어떤 그 객관적인 뭐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이 경향신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 총선에는 민주당만 빼고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이익이 돌아갈 만한 어떤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자당만 빼고 다른 당에게 투표하라라고 주장한 임미리 교수의 저런 것은 이 선거 개입 또는 선거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예.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한 개인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 공당이 네. 이렇게까지 고발 조치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국민 사이에서도 있었고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종로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당이 고발을 좀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할 정도로 이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컸고요. 예. 결국 이 고발 조치를 이제 취하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니 집권 여당이 한 개인의 주장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행동을 했어야 되나, 이런 논란이 굉장히 좀 증폭된 상황입니다. 자, 정치적 파장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과연 이 칼럼이, 신문 칼럼이 법적으로 그러면 고발 대상이 되는지부터 한번 법조인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예. 이게 어쨌든 칼럼, 아까 말했다시피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게 만약에 검찰에 진짜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어떤 혐의로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까? 우선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 민주당과 빼고 투표됐으니 민주당에 대해서 일종의 낙선 운동을 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저렇게 미리 선거운동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 저분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가지고 낙선운동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이러고 처벌하면 선거운동이라 해야 되잖아요. 저걸 갖고 어떻게 선거운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발 취하 안 하더라도 아마 담당 검사는 혐의 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네, 이현정 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이 안 됐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게 그겁니다. 열린우리당을 위해서 뭐라도 합법적인 일을 하고 싶다. 열린우리당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결국에 이제 대통령의 탄핵으로 갔는데,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한 어떤 인물을 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그걸 해도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누구를 찍지 맙시다. 이렇게 할 경우는 반드시 선거법에 걸리죠. 특정 개인.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누구를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낙선시켜야 됩니다. 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걸릴 수 있지만, 이거는 민주당 빼고 투표하자는 이야기는 보면 전반적인 맥락은 이분이 이제 어떤 진보적 관점에 쓰신 거예요. 네. 촛불 집회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이뤄놨는데 최근에 추미애 장관 사태라든지 검찰에 대한 인사라든지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가 않다. 너무 오만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한번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을 쓴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특정 개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낙천 운동은 옛날에 2000년도에 하다가 결국 이제 법으로는 금지가 됐습니다. 그거는 특정인을 이제 대상으로 할 때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몇 분 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왜 나도 고발하지? 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민주당이 억압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국에게 쓴소리를 했던 분이죠. 나도 고발하라. 네, 임 교수의 한 점, 한 행 모두 나는 동의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 절대 찍지 말라. 나도 이렇게 외친다. 그러니 나도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죠. 우석훈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석훈 교수는 사실 이건 정말 아니다. 예? 이게 내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인데 광우병 사태 때도 많이 비판했는데 이명박 정부도 나를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이 기사를 놓고 발끈했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런 그 선거법을 위반하는 취지의 칼럼을 썼기 때문이고요. 임미리 교수가 뭐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교수의 자문교수단의 실행위원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칼럼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항의해야 한다.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됐고요. 최진봉 교수. 예. 자,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드느라 우리 쪽을 찍지 말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임미리 씨가 직접 올린 글에 제가 이게 보니까 정당 활동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직접 올리신 겁니다, 본인이. 예. 1998년도에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출마를 했었고 2007년도에 민주당 손학규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일을 했고 또 2007년에 창조한국당 홍보부단장, 사이버본부장,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철수 지금 전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서 저렇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나중에 뺐으니까 뭐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 고발한 문제가 만약에 진짜 그 뭐 낙선 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니까 이런 칼럼 자체가 선거법 위반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전 차라리 선관위에다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컨대 예. 이런 칼럼에 대해 선관위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라든지 아니면 뭐 그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예. 검찰에 바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그 탄압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거 고발한 것 자체가 문제다고 보고요. 예. 다음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칼럼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선관위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칼럼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냐 아니냐. 뭐 그 정도로 해서 이게 이슈화 되도록 만들었으면 될 텐데 이걸 이제 검찰에 먼저 고소하는 바람에 이 역풍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네,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바로 법정으로 가게 만든 게 잘못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자, 민주당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하하기로 했다 하는 문자인데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건 파란색, 나중에 온 게 이겁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우리가 그래서 고발장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이쪽에서 다 똑같은데요. 안철수란 이름이 특정 정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달라졌습니다. 자, 구재홍 차장.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저것을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칼럼이라고 공격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 개인의 의사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치적 목적이 있는 칼럼이라고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저렇게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안철수의 이름을 좀 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이 참 안철수 의원의 저도의 싱크탱크 내일이라는 곳이요. 여기 위원장이 누가 최장집 교수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랬죠. 여기에 누가 참여를 했냐면 장하성 지금 주중대사, 김상조 정책실장 다 이분들이 여기 실행위였던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실행위에 몇 분이냐면 466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근데 이 지금 민주당은 안철수 싱크탱크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철수 싱크탱크에 있었던 분들은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분들은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할 때 많은 교수분들이 참여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문제 삼는 게 본인들도 생각하기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해서 지금 특정 정치인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이지는데 예. 저는 그래서 정당이요. 예를 들어서 이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많은 탄압을 당하면서 표현의 자유, 뭐 언론 출판의 자유, 그걸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비판하니까 검찰에 고발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과거 정권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예. 예를 들어 아까 우석훈 씨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자기한테 이렇게 검찰 고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지금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아니 이걸 갖다 바로 그냥 언론 중재위에다가 원래 있는 거 있으면 언론 중재위 하면 돼요.
또 언론 중재하면서 바로 또 형사 고발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런 거 딴 사람 쓰지 마. 이런 식의 어떤 경고를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민주당이 좀 오만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저기 예, 한 가지만 이제 그 안철수 캠프 얘기를 예. 계속 나오니까 이제 이것도 그분이 직접 쓴 거예요. 예. 윤미리 씨가 쓴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철수 캠프에 이름은 올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박사과정 중이었는데 잘 아는 분이 이름을 넣겠다 하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하지만 이름만 넣었지 캠프에 나가지 않았다는 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의 해명은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직접 거기 가서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력을 보고 과거에 다른데 어느 캠프에 들어갔다, 어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이런 걸 보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이 보고 고발 조치를 한 건데, 좀 궁금한 거는 사실 어쨌든 고발장이 접수된다는 건 당대표의 직인이 찍혀야 되고, 이런 것이 처음에는 공보국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통해서 또 대표까지 보고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접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아무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렇게 고발 조치하는 것이 우리 당에게 또는 이 고발 조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면 쉽게 결행하기 어려웠던 그 칼럼이었는데, 다만 이 제목 자체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을 찍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이제 바로 되치기를 한 겁니다. 고발이라는 것으로 되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민주당의 고발로 인해서 굉장히 사건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주장에 불과할 수 있었던 칼럼이 이렇게 방송에서 10분 이상 옳고 그름을 논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는 사건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런 정무적 판단을 과연 지금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과연 이런 것들이 실수가 반복되면 이게 실력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민주당이 굉장히 좀 악재를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법률 자문으로 받을 텐데, 만약에 저것이 이제 처벌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발했다 그러면 별 문제거니와, 처벌이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고발했다고 한다면 참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과거에 이현정 의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에 십상시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는 이제 당시 야당의 의원이었는데, 지금과는 전혀, 물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상관은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해명했던 것은 지금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내로남불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실 어떤 면에서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의원 신부들에서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권을 잡았으면 일관된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이거 무조건 뭐 고발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겁박을 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어떤 면에서 지금 상황을 좀 국민의 여론과 이런 상황을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당 지도부가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다. 아주 똑같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에서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윤호중 사무총장, 홍익표 수석 대변인, 그 사람들 생각이, 이해찬 대표 다 똑같다는 것인데, 더구나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낙연 전 총리가 바로 이 사태가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어제 저녁에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서 윤호중 사무총장에 전화를 해서 이거 취하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한 고소를 이낙연 전 총리가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상황이죠. 당내에서 어떤 면에서 주도권 자체가 보면 이 지금까지 이해찬 대표가 당연히 대표였는데 이낙연 총리가 주장한 게 지금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내의 어떤 복합적인 세력 관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발 취하를 얘기한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뛰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 국민들, 유권자들을 만나서
그 유권자들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발 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특히 뭐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인 대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그렇게 음해하는 칼럼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고발 조치를 해라. 이제 이렇게 대응을 과잉 대응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건이 좀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당에게 뭐 이익보다는 오히려 해가 입히는 이 결과가 초래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는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는데 이번 사건은 좀 뭐 늑장 대응도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과잉 대응이 좀 지나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총리님, 손님이 없어 편하겠다고요. 자영업자 2번 죽이는 말입니다. 이런 비판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관 추미애 장관의 말을 들을까? 대선주자 2위 등극한 분인데 대선주자 2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 그렇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네,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분이요. 네, 바른말 하면 고발장, 난리는 민주당. 반민주당으로 당 이름 바꿔라. 네, 이런 글과 함께요. 윤석열 환대하는 태극기 부대 졸지에 그들의 히어로가 되었구만. 이렇게 또 윤석열 총장에게 비판적인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인미리 교수다. 나도 고발해라. 이런 얘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